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6월 11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우파가 집권하면 일반적으로 좌파의 공작성 폭동이 일어나는데 좌파가 집권하면 왜 우파의 폭동은 거의 볼 수가 없는가? 92년 로드니 킹 폭동과는 훨씬 다른 LA 시위. 머스크는 LA 폭동이 일어나자마자 트럼프에게 즉각적인 180도 대응합니다. 다종족 국가, 미주 무역협상 합의 도달, 양국 정상 승인받으면 시행될 것.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보다 25와 먼저 통화, 일언론, 일본 중시. 입법으로 재판 멈추겠다. 한동훈 정성호 발언에 논리의 급소 찔렀다. 한동훈 헌법 84조로 이 재판 중단, 헌법 68조 어찌 설명하나. 미 한화 오스탈 지분 100% 보유 가능, 미 방산 공약 청신호. 한국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일이 군 장악이었던 이유, 왜 그렇게 군에 신경 쓰는가로 편집을 했습니다. 우파가 집권하면 일반적으로 좌파의 공작성 폭동이 일어나는데 좌파가 집권하면 왜 우파의 폭동은 거의 볼 수가 없는가? 제가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나라 뉴스는 마치 미국의 그 폭동이 현재의 그 트럼프 공화당 정권이 매우 잘못하고 있는 쪽으로 뉴스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엄 선포하려는 건가? 패닉 빠진 LA 불법 체류자 편들지 마. 트럼프 군대 투입의 해병대까지. SBS 뉴스. 불법 이민자, 미등록 이민자라고도 불리죠. 단속의 시위 발생. LA 시장은 정당한 시위라고 발표. 이민자들이 사는 나라이지만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는 강제 방출한다는 방침을 실시하고 있는 중. 연방 차원의 개입을 원치 않는 LA 시장. 민주당 주지사들은 트럼프의 권력 남용이라고. 해병대 700명, 방위군 4,000명 투입, 내전 일촉 즉발 LA 현지 상황 생중계. KB뉴스에서는 또 이렇게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반미정서 고향에 아주 좋은 재료로 발빠르게 생방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느껴집니다. LA 대규모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군병력 투입. BBC 뉴스 코리아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난 7일 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주 방위군 약 2,000명을 투입했다. 이에 대해 시위대는 백악관의 권한 남용이라며 더욱 분노하고 있다. 주 정부의 공식 요청 없이 주 방위군이 투입된 것은 미국 역사 60년 만에 처음이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케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LA 경찰은 시위가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LA 당국도 자체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보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LA시,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 등으로 확산 조짐, 미 당국 촉각, LA 도심 집회 금지. 연합뉴스 TV입니다. LA에서 촉발된 시위가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워싱턴 DC 등 다른 대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이민국 청사 밖에서 열린 시위 현장에서도 폭력 행위 등 혐의로 약 60명이 체포됐으며 시카고에서도 이민자 권리 옹호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시위대 군 동원의 격앙.
고속도로 점거 차량 방화, 트럼프 공권력에 침뱉으면 때린다고 경고, 체르탄으로 시위자들이 도망가는 그런 쪽에 그 사진이 나와 있네요.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의도에 말려들지 말라고 또 그렇게 서로 역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투입 명령을 하고 무슨 헬기에서 그 국방장관하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게재했네요. 그런데 미국 법전 제1200, 406조에는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현재 LA 시위를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 LA 이민자 시위 격화에 마스크 착용 금지를 내렸고요. CCTV 등이 얼굴을 파악해가지고 체포를 해야 되니까 이건 뭐 중국도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폭력 시위대와 이민단속 항의 별개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취임 일주일 만에 베네수엘라행 급행, 안전띠 꽝매야 이런 제목으로 신인규 국방TV 보수 국방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진을 가지고 국내 언론에서 주 방위군이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파악하기로는 이 여기에 그 표시를 보면은 LATD라고 되어 있다 이거예요. 주 방위군은 시설 보호에 주로 투입되고 고무탄을 쏜 것은 경찰이다. 이걸 군이 쏘았다고 호도방송하는 좌파 언론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미 CIA 공작 강화에 중공 내부 단속 극심, 공직사회가 불안하다. 에포크 타임즈를 인용해서 중공 3인 이상 사적 모임 전면적 금지 이렇게 했는데 주로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속도감 있는 추경과 물가 단속 지시 민주 즉각 착수 박찬대 대통령께서 추경 편성 지시 20조 이상 편성 관련 뉴스도 제가 어저께 코나-I를 지역화폐에 대한 코나-I를 고발하는 그런 방송을 했죠.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가지고 새 정부 첫 추경 지역화폐 내수 살리고 주가도 살아날까라고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92년 로드니 킹 폭동과는 훨씬 다른 LA 시위라고 브라이언 멜리 AP에서 6월 11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92년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톰 브래들리 시장과 피트 월슨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주 방위군을 수립하기 위해 반란법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아니다 이거죠. 금요일 이민세관 단속국의 급습으로 현재 시위가 시작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카렌 벤스 시장과 게빈 뉴섬 주지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 4,100명과 해병대 700명을 배치하라고 명령. 몇몇 경찰관들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시위대가 발생했으며 일부 기자들은 경찰이 발사한 600발 이상의 고무탄과 기타 치명적이지 않은 탄약에 맞았다. 92년 봉기는 약탈과 화재가 코리아타운을 향해 확산되자 일부 상인들은 산탄총과 소총으로 매장을 보호했었다. 트럼프의 주 방위군 동원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클의 버가 타임즈에서 6월 12일 날 보도한 내용이에요. 부시가 사용한 반란법 대신 트럼프는 미국 법전 제10권 제12,406조를 발동. 그 조항은 정규 병력으로 국가법을 집행할 수 없거나 침략이나 반란이 진행 중이거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소집할 수 있도록 허용.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한 명령은 주 주지사 또는 콜롬비아 특별부의 경우 콜롬비아 특별부의 주 방위군 사령관을 통해 발령된다고 명시. 유섬은 X에 올린 게시물에서 트럼프를 독재자라고 부르며 이러한 움직임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LA 폭동이 일어나자마자 트럼프에게 즉각적인 180도 대응합니다. 다이애나 스탠시 폭스뉴스에서 6월 10일 화요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폭스뉴스가 보수 방송의 대표적인 거로 이슈가 되는데 머스크가 트럼프와 결별은 했으면서도 1월 1일에 대해서는 바로 우호적으로 X에 게시를 했습니다. 머스크는 폭동에 대한 JD 벤스 부통령의 게시물 중 하나를 X에 다시 올렸다. 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폭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트럼프의 게시물 스크린샷을 공유하며 지금 이 순간은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폭동과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악관은 두 사람이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폭스뉴스 디지털의 논평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폭스뉴스 디지털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는 않았지만은 JD 벤스 부통령의 게시물을 다시 게재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이 두 사람 관계가 그렇게 적이 된다든가 그런 사이는 안 할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적대적인 공개 불화가 힘을 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화가 힘을 잃고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는 그냥 그렇다. 필요한 경우는 다시 협조할 거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좀 광의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다종적 국가라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 역사에 발이 묶여선 곤란하지만 과거는 그래도 미래의 자산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명언이라기보다도 그런 표현을 가져와서 과거 대륙에서의 동서혼혈은 자주 발생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몽골 제국이나 훈족의 유럽 침공에 따라서 강제 겁탈 이런 거에 의해서도 혼혈은 일어났을 거지만은 유럽 대륙도 자체적으로 서로 간에 전쟁 약탈 이런 게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유럽 대륙은 종족 간의 혼혈을 전쟁 및 민족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며 또 이 또한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항해 시대 식민지 쟁탈 전부터 혼혈의 빈도수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강제적이든 어떻게 자연적이든 이렇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은 이민과 혼혈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짧은 200여 년뿐이 안 된 국가죠. 그러면서도 그리스계니 이탈리아계니 민족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계도 그리스계 여자하고 결혼하려면은 미국 남자가 그리스 정교의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도 유대계가 더 뚜렷하죠. 그러니까 유대계는 종족적이라기보다도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위해서는 양쪽이 다 유대교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더 강한 것은 유대계겠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지 그것은 종족 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이젠 합법적 이민만 받겠다는 것인데 그 합법적 그 이민만 받겠다는 거에 대해서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 LA에서 폭동 시위가 일어난 거죠. 그것은 아마도 미국의 경제 정치적 상류층으로 인식되는 앵글로색슨 세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합법적 이민만 받겠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미국의 지금 상황일 것 같습니다. 변하는 거죠. 현대와 미래에 한반도로 국한하더라도 혼혈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경제 공력의 발전은 농촌을 중심으로는 동남아계와 그리고 도시 중심으로는 백인계와 상당히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근대의 민족주의는 사라지고 국가인이란 인식이 한국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민족이란 말이 회자되지만 어쩌면 다종적으로 불러야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중화적과의 혼혈은 반대합니다. 미중 무역협상 합의 도달, 양국 정상 승인받으면 시행될 것. 배시은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6월 11일 보도했습니다. 그 협상한 결과를 가지고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이날 히토류 등 광물을 둘러싼 우려가 해결될 것이라며 양국 정상이 승인하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 장관급 겸 부부장은 미중 양국 대표단이 이틀간의 회담 끝에 지난 5일 양국 정상 간의 전화통화와 제네바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도달했으며 이를 양국 정상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중국의 히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제한과 미국의 반도체 등 기술 수출 통제 등 현안에 양국이 일정한 합의를 이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상대국의 수출 통제를 비롯한 통상 현안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런던 버킹엄궁 인근 19세기 저택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측에서는 베센트 미국 장관과 러트닉 상부장관과 그리어 대표가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경제실세 허리퐁 국무원 부총리를 비롯해 왕원따오 상무부장 장관, 리 부부장이 각각 대표로 나섰답니다. 회담 후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 대통령 시진핑 중국가구석과 첫 통화, 박수빈 한국경제에서 6월 10일 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전화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 정상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보다 이시바와 먼저 통화, 일본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중시한다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김혜진 뉴시스에서 6월 1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외무성 간부는 알기 쉬운 신호라고 표현했답니다. 입법으로 재판 멈추겠다. 한동훈 정성호 발언에 논리급서 찔렀다. 김지훈 기자가 JIBS 제주방송인 것 같습니다. 정성호 입법으로 깔끔히 정리해야 한동훈 헌법 위에 법 세우겠다는 것 확인 사살 발상. 입법으로 막아야 정성호 대통령 재판 중단 법제화 시사. 한동훈 발언 직후 즉각 당력 헌법 위에 입법 세우겠다는 것. 헌법 68조 위반 전날에도 경고 메시지. 84조와 68조 헌정질서의 충돌 누가 흔드나. 입법 대 헌법 재판 중단 논란 이렇게 그 정치인가요? 경계 허물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한동훈 헌법 84조로 이 재판 중단, 헌법 68조 어찌 설명하나. 한승공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기일 추후 지정이란 다음 재판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 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할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헌법 68조도 소개했다. 헌법 84조 1항은 대통령의 임기는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조 2항은 대통령의 고리 때는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미 한화 오스탈 지분 100% 보유 가능. 미 방산 공약 청신호 박정훈 기자가 뉴스 1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CFIUS 해결되지 않는 국가안보 우려 없어. 10일 하나그룹에 따르면 하나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에 오스탈 지분 19.9%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는데 거기에 아예 그냥 더 붙여서 그 투자심의위원회는 100%까지도 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답니다.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마이클 쿨도 하나 글로벌 디펜스 대표, 외국인이 대표를 맡고 있네요. 이번 승인은 하나가 미국 정부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미국과 동맹국과의 협업 과정에서 쌓아온 기술력, 납기 준수 능력, 예산 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자, 이게 그 오스탈의 미국 모빌 조선소 전경인데 북한이 그 슬라이딩 기법으로 그 육상에서 건조한 그 구축함 5,000톤급 해다가 실패를 해서 어떻게 간신히 세웠지만은 이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느껴지네요. 실내에서 그 함정을 짓고 이 부유선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인선들이 조정해 가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 배를 어떻게 때우냐 그러면은 이 그 부표, 그 대형 부표에 아마 그 물이 채워지면서 이 무게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은 그 내려가면서 뒤로 이거는 자기가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뒤로. 이 저장소 탱크가 이렇게 작게 보이면 이건 대단한 크기의 그 조선소 크기일 것 같은데 실내에서 뭘 짓는지 모르게 육상에서 짓는 거로 도크가 아니네요. 우리나라 이 조선소는 도크에서 짓는 게 많죠. 이런 방식의 그 조선소를 육상에서 져가지고 진수를 안전하게 시키는 이런 방법론이 있었네요. 저는 그 슬라이딩 기법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오시다네요. 이런 게 더 안전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지 이런 기법이 있군요. 한국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일이 군 장악이었던 이유, 왜 그렇게 군에 신경을 쓰는가, 웨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군 개혁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일 움직임에 따라가면 한일 군사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드러난다.
한편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이전 보도의 여파가 계속되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의 움직임을 쫓아본다. 이후 국방일보는 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정책과 통수권 이양 등 관련 동향을 보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것은 공식적으로 4일 오전 6시 21분이다. 그로부터 1시간 반여 뒤 인천 시내 사저에서 국군 수장인 합참의장으로부터 통수권 이양 보고를 전화로 받은 것이 첫 업무가 됐다. 비상계엄 사태 때 군 장병들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큰 혼란에 빠지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군에 대해서 불만입니다만은 군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뭘로 나타나느냐? 군은 명령 복종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근본은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반란은 도대체 누가 했는 건지 모르겠네요. 쿠데타를 누가 했는 건지 모르겠네요. 보고를 받는 그 길로 국립현충원을 향했다. 여기서 국민이 주인공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기장하고 취임사를 하는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했다. 연설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 향한 곳은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소였다. 그래서 한국의 계엄이란 쿠데타 군세력이 성공하고 바로 발동하는 것 외에는 한국민은 계엄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쿠데타하고는 계엄군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건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상계엄을 했다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비상계엄령을 내린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대 야당이 국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힘으로 한번 해보려는데 실패한 거죠. 뭐 실패는 실패인 거죠. 현재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의 남침이 아닌 대중국 최전방 역할이 있다라고 제가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 보도 내용하고 좀 생각이 달라가지고요. 여기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경계태세를 보고받자 군 통수권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 군 명예회복에 주력하겠다고 훈시했답니다. 뭐가 명예회복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이후 대통령실로 돌아와 저녁 7시가 넘어 2시간 동안 내정자들을 모은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던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1호 행정명령인 긴급경제점검 태스크포스 신설을 지시를 발표했다. 밤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통령 경호처가 마련한 세이프 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 행보다. 한국에서는 군이나 전사자에 대한 경의에 보수와 진보의 구별을 없음을 덮쳐둔다. 주한미군 이전 보도 여파 6월 2일과 4일 헤드라인은 영국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아시아 안보회의 샹글리아 회동을 다루고 있다. 모임에 참석한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은 미 상하원당과 면담에서 그동안 한미동맹이 효과적으로 작동해왔음을 강조한 뒤 한국군과 주한미군 28,500명이 함께 억지력을 높여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거침없는 대화의 배경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5월 22일 보도한 주한미군의 일부 이전 보도가 있다. 즉 한국 측의 목적은 이 보도의 불고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북한의 남침을 단련시키고 있다. 그 사실을 새삼 상기시키는 기사였다. 그러니까 일본인 경우에는 수상이 되면은 조각하기 바쁜데
한국의 대통령은 군수통수권부터 일단은 군이 충성하는 얘기를 듣고 현충원에 가서 조국 연령을 위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합참을 가가지고 합참의 그 통제소 거길 가가지고 국방에 대한 거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이 글 쓴 그 저자가 자기도 자유대 출신인데 이것은 한국이 부럽다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현재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이 아니고 대중국 최전방 역할이다. 그러니까 그 좌파 친중 정권화를 계속해 간다면은 미 8번 아니 미 주한 미군을 일부 뺄 수 있다. 어디로 좀 더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제가 그냥 엉뚱한 상상을 해봤었죠. 그 철수하는 그 주한 미군이 갈 곳은 딴 데 없다. 평양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평양. 이것이 답이다. 김정은이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엉뚱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지난 통계지만은 시사인에서 2021 20대 대선 그 지도 투표 성향, 요거는 이번에 투표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모자이크 그 육각형이니까 그 벌집 모양으로 그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삼국시대예요. 북한 남쪽에 그 조그맣게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때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 백제가 친중적이었던 모양이죠. 신라는 친중적이 아니었는데 나당연합군이지만 당나라는 중화적이 아니죠. 당나라는 지금 신장 위구로 옛날 과거 같으면은 그 흉노 이런 쪽의 그 계열로 알고 있습니다. 당나라가 당면이라는 게 뭐냐? 그 당나라 때 만들었는데 고구마죠. 그 당면이라는 게 뭐 사이드로 좀 빠졌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서가 갈린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전이 안 일어나는 것만 하더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